오늘의 제목은 워치만리에서 위트니스리에게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워치만리에 대해서는 10번 메시지까지 완성을 했는데 제가 워치만리 10번 메시지에서 워치만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 각 주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워치만리에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트니스리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는 그 워치만리 분은 종교인이잖아요. 뭐 우리가 알기에 그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이고 뭐 이렇게 진리를 밝히고 뭐 이 세대의 뭐 계시의 선견자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방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칭송을 하는 그런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사실을 기록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워치만리와 이런 기록에 나와 있는 워치만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사역자, 즉 다시 말해 그 책이 아직도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정치에 직접 관여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부터 얘기하고자 하면 약간 경제를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게 챕터 릴리 박사의 챕터 16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왜 워치만리는 사업을 했나부터 이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린 것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의아하죠. 뭐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건 너무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린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울하고 비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했죠. 이분은 여기에 완전히 매달렸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얘기를 쭉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치팅이라는 말이 부끄럽게 달려 있어요. 속였다. 장사에서 비즈니스 제일 안 좋은 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 들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말한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의 뒤에는 그 뭐가 나오냐면은 재정만이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도 financial felony라고 그랬어요. felonies 중범죄자라는 얘기지. 워치만리는 말하자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중범죄자로 역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분은 그 사업을 갖다가 굉장히 어그레시블리 하게 expand, 팽창을 했다고 써 있어요. 이게 212페이지인데요. 그러면서 with only local church members as employees in his factories. 공장에는 오직 지방교회 교인들만 고용이 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단 농장도 했고
he might be confident enough to think that he had a strong foothold to deal with the communist regime. 뭔가 그 공산당들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뭔가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령 그 토지를 갖다가 좀 자기들의 그 고령 훈련센터 부지를 좀 그 국가 그 토지 개혁에서 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그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치먼리는 show the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of absolute authority with the multitude and financial power instead of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렇게 수많은 그 인수 2만 명 이상이 사인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령 농지개혁에서 자기들 땅을 좀 제해달라라고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다만 고령 땅을 제해달라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배우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파워, 파이낸셜 파워를 썼어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워치먼이 was too optimistic and self-confident. 저는 이러지는 참 몰랐어요. 워치먼이 낙관적이었고 그 다음에 self-confident라는 거는 자신을 너무 신뢰했다. 그랬어요. The period of new democracy did not last long as Lee and many others expected. 그러니까 이 와치만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어도 처음에는 신민주주의 제도를 끌고 갈 거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신민주주의 정책, 그러니까 자본가들을 우대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로 서서히 이렇게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와 달리 그건 오래가지 않았대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제국주의자들의 그 자산을 갖다가 그냥 테이크 오버 해버렸다 이거야. 정부가,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워치먼이라는 분은 어떤 얘기했냐면은 국민당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워치먼이가 그래가지고 국민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시에 필요한 약품 뭐 이런 것도 제공하고 등등 그래가지고요. 국민당에 의해서 군 소장이 됐다고 그랬네. 장군으로 이렇게 해줬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재력적으로도 좀 파워를 갖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뭔가를 갖고 싶어 했어. 그래서 첸 푸종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각조 있는 말이에요. 이게 213페이지인데 Under the arrangement Mei Wei-lin and 장 지종 이 어레인지 아래서 Watchman was granted the title of Military Major General of the National Government 했잖아요. National 국가의 정부의 Military Major General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말하자면 군 소장이에요.
소장이란 타이틀을 받았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 이분은 정치에 그러니까 권력에 관여를 한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치만이 책을 읽기만 하는 분들은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또 충성을 다하여 주 예수님만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찬송도 부르고 하신 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지일 목사 책을 보면은 이미 방지일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치만이는 어떤 선교단체와는 무관하고 자신의 사업으로 얻은 부로도 큰 교단적 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인원으로도 맘모스 집단화한 것을 대단히 인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집단화했다 나는. 이렇게 경제적 금전적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인수로도 그렇고 해서 공산당 정치라도 자신들에게만은 자신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이게 뜻이겠죠. 또 간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간섭하기 어려울 거다. 나 정도의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줄 몰랐잖아요. 우리. 이거는 방지일 목사가 설마 잘못 봤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거 읽을 때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분은 그야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치에 관련되어서 이러한 일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챕터가 이게 엑스포에는 범죄 증거와 자백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엑스포 언제죠? 1956년이죠. 1956년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워치마니의 범죄 증거를 전시한 거거든요. 전시한 건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걸 갖다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닌데 13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몇 페이지인지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한글로 번역한 거 그냥 읽겠습니다. 엑스포에는 그 정치적인 범죄를 행한 그런 제목이 이제 들어 있어요. 아까 육군 소장이 이제 무슨 군 소장으로 임명이 됐단 말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국민당 정부예요. 국민당 정부에 여러 가지 협력을 했기 때문에 얻은 거고 국민당 정부 사람들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뭐 여튼 그때 당시 인기 제품을 군부에 뭐 이렇게 납품을 했나 봐요. 신경 자극제인 암페타민 뭐 이런 약이 있고, 그래서 전시에 필요했대요. 그거에. 그래서 국민당 군대에 배송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런저런 이유로 왕페이생 그 양패생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런 이유로 오치만은 국민당 정부에 의해 군소장으로 승진을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고서 메이윌린 그리고 장지종의 주선 아래서 워치만은 국가정부의 군소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네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워치만이 메일린, 장지중 이 사람들의 관계는 교회 형제자매라고 했네. 형제자매 관계였대요. 장지중이라는 사람은 국민당 고위 군인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워치만이를 말하자면 군인의 장군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만일 국민당 정부가 이겼으면 워치만이는 상당한 권력을 가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범죄를 전시하는 그 엑스포 1956년에 있었던 거기에는 정보 전달을 위한 워치만리의 비밀 서비스에 소개하는 국민당 CC 시스템 부국장 후도핑이 자필 편지가 있었다라고 장시성 국민당 국장 첸 자잉의 정보 보호를 위해 워치만리를 소대장 물에게 소개한 자필 편지가 있었대요. 워치만리는 그의 셋째 동생인 BIS 특수요원 리홍주 폴리 워치만이 동생인가 봐요. 그 이름이 이게 군사, 정치, 경제 정보를 타이완 BIS 특수요원인 정지밍 아까도 나왔죠. 정지밍과 장식이 넘기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워치만의 동생 리홍주의 관련 서면 고백도 있었대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주혈 흡충증 치료를 위해 중국에 수출되던 주석 칼륨 안티몬 IV 주사제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국민당에 제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지금 어려운 약이에요. 주혈 흡충증이라는 병에 대한 치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주석산 칼륨 안티몬 IV인데 그 주사제예요. 이것을 생산을 중단하라고 국민당에 제안했다. 왜 그러냐? 워치만리는 주혈 흡충병이 유행 지역으로 잘 알려진 타이 호수 주변에서 공산군이 훈련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는데 스카이스토토마 유충의 기생숙주인 달팽이가 많이 있었대요. 거기에 타이라 호수 주변에. 근데 워치만리는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공산당이죠. 거기서 훈련했대요. 그 방에서 그 방에서 이제 공산당이 훈련이라는 걸 정보를 들었는데 그러면 주혈 흡충증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죠. 워치만리가. 그래서 그렇죠. 그 공산당 군인들이. 그래 워치만리는 국민당에게 이제 당시만 국민당 편이었으니까 거기에 소장이죠. 소장.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대도시의 발전소를 공격하기 위해 강력한 폭탄을 사용할 걸 제안했다. 워치만이 또 여기에 정말 장군 노릇 했네. 폭탄을 사용하라 이렇게 사용할 걸 했다 이거예요. 그 제안은 국민당이 1950년 2월 6일 상해 발전소를 심하게 폭격한 소위 2월 6일 폭격 후에 발표됐다고 그랬네. 이거는 정부에서 제공한 보고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 제약회사를 했잖아요. 워치만이가 동생들하고. 근데 그 동생들하고 주혈 흡충 병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 군인들이 타이 호수 주변에서 거기서 공산당 군인들이 훈련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 군인들에 오염되면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그 주석산 칼륨 안티몬 IV 주사제 생산을 중단해라. 국민당에게 그렇게 제안한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산당에는 큰 피해가 가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소를 공격하도록 중국의 대도시 발전소들을 공격하기 위해 강력한 폭탄을 사용할 걸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나라의 뭐 무슨 통역당인가 뭔가 뭐 한동안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발전소 뭐 어디 뭐 이런 데를 막 공격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쉽게 말하면은 정치에 직접 관여를 한 거예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경제적인 것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 사범으로서. 그러니까 좀 이따 말하겠지만은 워치만이는 15년형을 받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약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워치만이는 사형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약한 사람도 사형당했는데요. 장우지도 장우지도 총살당했는데요. 그걸. 장우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정도 죄를 안 졌죠. 장우지는. 그냥 충성스럽게 그 상해교회 장로 노릇만 한 사람이에요. 다만 워치만이 함께 있었다 이거죠. 이 워치만이 함께 있는 사람 다 반영면 분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반영면 분자가 된 거라고. 그리고 양쯔강 공산군이 양쯔강 이남으로 못 넘어오게 하라, 기도해라라고 바로 그 해방 전날, 공산군이 점령하기 전날 그러한 전보를 보내서 교회들한테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못 건너오게. 이렇게 한 정치적인 어떤 그 움직임을 가졌기 때문에 반혁명 분자가 된 거예요. 그 워치만이 따랐던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게 그 양녀를 강간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치만이 집에 있는 양녀를 강간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 JY라고 하는 사람이 JY라는 사람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JY라는 사람이. 그리고 JY라는 사람은 책을 썼어요. 아니야. 책을 쓴 건 아니야. 장식항이 책을 썼어요. 60년을 회고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장식항 그거를 이분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걸 아직 미출판했을 때. 근데 그 원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식항의 말을 장식항 장광용이라고는 워치만의 초기 동역자의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상해교회 집사였지 말하자면.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구죠? 릴리 박사하고 공유를 한 사람이에요. 장식항이. 그다음에 JY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JY라는 사람이 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상해 사람들은 알았대요. 젊은 가정부들을 다 양녀라고 불렀대요. 젊은 가정부들. 우리나라에서는 식모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다 이 가정부를 알았대요. 양녀라고 부르는. 1939년에 워치만이가 영국에서 돌아온 후 그의 집에서 1년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 워치만이 입양된 딸이라고 했대요. 그때 가정부들을. 그렇게 해서 양녀라고 한다는 거죠. 몇몇 교회의 자매들과 입양된 딸이 그들을 매일 점심을 준비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 당시에 JY라고 하는 형제는 10대였대요. 10대. 그러니까 그 누구죠? 릴리 박사하고 거의 같은 연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얘기를 하고
JY가 그랬다, JY가 그랬다 그 소리가 많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JY는 워치만이 집 근처에 살았다네. 예. 그래서 JY라는 사람은 거의 매일 워치만이 집에 들으면서 워치만이 입양된 딸 양녀라고 하는 딸을 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녀를 강간했다. 그 누구예요? 바로 이 입양된 딸이라고 하는 가정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좋죠? 예. 예. 그다음에 6번에 그 이제 보면은 MJY와 MJN 이건 사촌간인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썼네요. 홍콩에서 이게 이니셜만 썼어요. 워치만이가 자신의 집에서 외설적인 여성들과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이 MJN에 의해 MJN이라는 형제 같아요. 우연히 발견되었다고 했네. MJN은 워낙 워치만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헌신적이었고 워치만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집까지 바짝 따라간 적이 있었대요. 의도 없이. 그랬는데 그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사창가에 가는 상황을. 이거를 발견한 게 MJN이라는 사람. 예. 그래서 이분은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라는 사람 학교에 릴리 박사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10번 메시지 워치만에 대한 보충을 어느 정도 완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치만이가 묘윤춘이라는 자매를 그 사진을 누드 사진을 찍었다 했잖아요. 동역자인데 그 사진 그 자매가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앞으로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이제 누가 말했죠? 묘윤춘이 말했어요. 누구한테? 릴리 박사한테. 릴리 박사와 한두 명이 그 1956년에 워치만이의 그 전시회, 그 범죄 전시회 자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5년형을 받은 거는 자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봐준 거예요. 그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백을 많이 할수록 공산당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복종한다, 항복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관대하게 처벌한 게 15년인 거예요, 형.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예지간은 다 15년이었으니까 왕페이진 15년, 이연여 15년, 15년 다 15년. 워치만이도 15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 워치만이는 아주 간절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강구한 게 뭐야? 로버트 팬이라고 하는 변호사 인턴이 있었다고요. 그분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같이 릴리 박사하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로버트 팬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많이 들은 얘기가 워치만이는 사정한 게 한 가지 정부한테 나를 제발 총으로 쏘지 말아달라고. 왜? 장호지는 총살당했거든요. 조금 이렇게 장호지가 이렇게 풀어줬어요. 예? 풀어주다를 베일드 아웃 이렇게 막 표현한 영어로. 예? 가서도 여전히 항복하는 것 같지를 않으니까 그냥 총살시켜버렸어요. 예. 그게 장호지예요. 그 장호지에 대해서는 순교라고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각주에서 릴리 박사 이랬네요. 워치만 20년이 지난 후인 1956년 공개 재판에서 판사에게 같은 대답을 했다 그랬네요. 같은 대답 뭐죠? 같은 대답이 왜 누드 사진을 찍었냐 판사가 물었어요. 이 재판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재판할 때 누가 들었는데 상위교 12명 그 대표들이 듣고 여러 사람들이 갔어요. 그 릴리도 갔어요. 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재판할 때 왜 누드 사진을 찍었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더 이상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말하고 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만나고 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걸 다 들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지난번 10번 메시지에서 좀 교정해야 할 게 있는데, 전국의 국회의사당 형제자매들을 선동하여 이러는데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이 어셈블리 홀인데, 이 어셈블리를 우리가 번역할 때 좀 구글을 좀 사야 했더니 번역을 잘못해갖고 그랬어요. 집회소예요, 집회소. 그냥 지방교에서 말하는 집회소. 집회소 형제자매들을 선동하여 농지계획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리고 중국 생화학연구소를 이용해서 육군에 필요한 의약품 구매 주문 정보를 훔치고 국유재산 172억 구화폐를 훔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범죄를 범한 거지.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여성들, 또 2명의 여성 동역자를 뻔뻔스럽게 모욕했다, 누드를 찍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 워치마니가 범한 죄고,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제목으로 해서 상해교회는 1956년에 6월 23일 교회 집회에서 워치마니를 어떻게 워치마니를 추방시켰어요. 출교했습니다. 추방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워치마니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상상으로 아는 그런 워치마니와 이런 자료에 의해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나타난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유동근 목사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해서 지방교회 측에서 뭔가 저에 대해서 썼던데, 제가 좀 보니까 너무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틀린 게 많아. 제가 서울에 이사한 게요 79년도입니다. 정식 이사는 80년도지만 올라온 건, 직장 옮긴 건 79년도예요.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썼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왜 올라왔냐? 직장을 옮긴 거예요. 제가 직장이 말하자면 새마을금고 중앙에 충청남도 지부 제가 지도과장을 하다가 서울의 유통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아서 그야말로 승진된 거예요. 승진 발령. 뭐 그런 거를 알려면 제대로 연도도 그렇고 뭔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썼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뭔가 연도, 이유, 상황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내가 기독교의 어떤 지도자, 어떤 목사 한 사람하고 정도 정말 가까운 것 줄 알고 계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이단 연구가들하고는 거의 다 알고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사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증경총회장이고요. 우리 교단의 목사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데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나라 원로 목사님 총연합회, 원로 목사님 전부 다 65세는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거기에 제가 상임회장이에요. TV에 나오시고 뭐 여러 군데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거의 다 거기에 계세요. 무슨 어떤 목사님하고 무슨 라이프 스타디를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라이프 스타디를 보라고? 예, 이거 저기 표절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교재가 끊어졌다는 동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제가 제 책을 안 읽어보신 모양이네. 예? 최근에 연결된 어떤 자매가 지방교회 제 책하고 위트니스 책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더라고. 어? 예?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 예? 이렇게 조사해가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달라요? 예? 한쪽에서는 예? 워치만 위트니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절했다.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정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비난하는 게 돼요. 괜히 그냥 비난하고 싶어서 비난하는 것인데 그거는 죄예요. 마태복음 7장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한국의 어떤 형제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급적 좋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을. 제가 지금 말하는 워치만이 위트니스이지 한국 형제들을 한 번도 비판한 적 별로 없습니다. 가급적 존중했지. 예? 예.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라든 이런 말은 좀 했는데 그건 비판 아니에요. 사실이 싫어하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인격적인 어떤 일종의 예? 명예를 갖다가 좀 훼손하는 듯한 그런 얘기잖아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워치만이 끝내고, 워치만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분이고, 제가 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장식항 형제, 장강용 워치만이 초기 동역자의 아들, 그분이 낸 60년 역사의 회상, 리뷰라고 썼더라고요. 그 책이 또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책 가지고 또 한바탕 할 것 같아요. 예. 그 자료를 갖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 그 릴리박 사건만 내가 의뢰하잖아요. 예. 여러 자료가 있고,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와 근거 있게 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주님 앞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되고, 형제를 함부로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만약 주의 종이라면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저는 지금 주의 깊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걸 계산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겁이 없으시더라고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는 위트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트니스에 대해서도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자료인데 제가 아마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드리죠. 워치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 도움이 돼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는 가지만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가면 약이 된다니까요. 제가 충분히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5년 10년 가보세요. 약이 되지. 왜 그래요? 워치만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워치만이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가. 워치만이 잘못했다고 여러분까지 잘못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관계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못됐으면 여러분은 잘 가야 할 거 아니야.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다고 워치만이를 지금 말하니까 유동근은 무엇인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참. 그러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위트니스리입니다. 위트니스리라는 분은 제가 많이 만났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위트니스가 개인적인 이렇게 대화, 만남 이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은 한두 명 속할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더 알죠. 아무래도. 그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있을 때부터. 왜? 아, 이분 하는 게 이상해. 예? 제가 거기 있을 때 말이에요. 어? 어째 이렇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위트니스에 대해서도, 저는 워치만에 대해서도요, 솔직히. 이 릴리 박사만 의존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책 제 손에 오기 전, 그 이전부터.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계속 그런다고. 이상하다고. 어? 그거라고 그 중간에 설명이 없다고. 그랬더니 막 댓글 막 달고 그랬잖아요. 에?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어디에 이렇게 그냥 막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쓰러졌다가 또 저쪽으로 막 자빠졌다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저는 늘 한결같아요. 예. 제 친구가 한결같은 국회의원이라는 그 칭호로다가 6번이나 당선되고 국회의장까지 된 사람인데 저도 그 친구 못지않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 정말 한결같더라고. 예? 뭘 보면 한결같냐면 사는 집 20년 내내 한결같고 그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 제가 그 전에 가봤더니 16년 17년인데 여전히 한결같고 너무나 낡았어. 근데 그냥 쓰고 있어. 그냥 한결같아요. 아니 저가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아니 20년 전에 만난 사람 지금 저 만나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도. 조금 이제 성격이 옛날에는 불 같았다면 조금 더 좀 약화됐죠. 지금 옛날에 강하니까 옛날에 엄청 강했죠. 제가 지금도 뭐 내면은 강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위트니스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것들이에요. 거의 인터넷에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이제 오래된 쉽게 말하면 지금 90세가 넘은 미국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들은 거고요. 직접. 다 우리 녹화가 돼 있고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위트니스는 1905년 출생입니다. 워치만년요. 1903년생이에요. 1905년 9월 3일생입니다. 부모님 뭐 나와 있지만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출생전 치프고 가난했대요. 7자녀 6번째 아들이라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남침례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네요. 1920년에 20년이면 15살 때네 신앙을 멀리하고 축구를 좋아했다네. 축구. 그리고 경극, 중국 경극이 있거든. 그걸 좋아했다 그러네요. 그게 뭐 잘 죄는 아니니까 그걸 뭐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축구 되게 좋아했고 우리 무리과대학에 선수도 했었고 저는 모다들을 안 껴주면 안 되니까 배구 선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농부였던 아버지가 사망했네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누님의 소개로 어떤 목사님이 수개월 동안 방문했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왕페이진한테 구원받았네. 피스왕. 왕페이진. 그냥 오치만이 동역자잖아. 이연여 왕페이진. 피스왕. 복음 전파로 감동을 받고 19세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살이면 일찍 예수 믿었네요. 위트니스 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방교회가 아니라 중국의 독립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했고 그다음에 워치만이 매거진 그때 당시 기독도보가 나올 텐데 그거를 읽고 워치만이와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25년. 그러면서 이제 25년, 26년도에 1년 반 동안 미국 장로교가 주관하는 전문대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졸업한 후에 큰 외국인 회사의 회계사, 세무 다루는
그런 걸로 아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사니 회계사니 이런 소리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1925년도 20세부터 27세까지 7년 반 동안 형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제회. 25년도부터 32년까지. 그러니까 27살 때까지. 27살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형제회. 브레드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27년에 중국 독립교회 첫 번째로 설교를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일찍 설교자가 됐네요. 22살이니까. 27년이면. 그다음에 독립교회 그 해 말에 27년 말에 이사회 멤버로 선임되었지만 지위를 사임하고 교파를 떠났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형제회 생활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32년까지 브레드렌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23세 때 융시양 이런 첫 번째 부인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랬네요. 위트니 씨가 자녀 8명이라고 했습니다. 32년 위트니슬리의 초청으로 워치만이가 치프에 자기 고향에 왔대요. 32년이면 17살이에요. 아니 27살이에요. 누가? 위트니슬리. 위트니슬리가 27살. 워치만이는 29살. 그때에 말하자면 치프에 와서 특별 집회를 한 거죠. 누가? 워치만이가. 그때 위트니슬리 깊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형제회를 떠나서 치프의 지방교회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1932년도. 33년도에 직장을 내려놓고 전시간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게 위트니슬리예요. 그리고서 33년도에 상해로 가서 워치만이와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얘기를 하려면 유동근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려면 이렇게 정도로 자세하게 정확한 연도를 해야지. 제가 언제 80 몇 년도 이사를 했다고 해요? 80 몇 년? 82년에? 82년에 이사 안 했어요. 80 정확하게 제 아내가 올라온 건 애들 데리고 80년이고 제가 혼자 올라와서 하숙한 건 79년도예요. 직장이 79년도에 발령됐어요. 그런 것들은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바로 교정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메시지. 그다음에 1937년부터 45년도는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는 가족을 대피시키기 위해 치프로 돌아왔다 이랬습니다. 상해에서 치프로 돌아온 거예요. 그다음에 1939년부터 40년 워치만이의 상해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워치만이는 위트니슬리에게 우리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라고 소위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암흑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이상을 받는지 좀 얘기 좀 하시죠. 이후로 위트니슬리는 워치만이를 6년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워치만이가 보여준 청사진을 가지고 이상을 갖고 치프에서 100일간 부흥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43년에 이분 나이가 38이네요. 일본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944년부터 46년까지 감옥에서 얻은 결핵에서 회복하려 칭따오 청도로 가서 2년간 머물렀다. 40세 때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 위트니슬리라는 분은요.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딱 한 번 감동될 때가 있었어요. 그분 메시지는 정말 감동된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분이 한 달 정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간증을 할 때는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간증에는. 그 외에는 그분 교리에서 내가 감동된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4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네. 48년에 워치만이와 재회를 했다. 그리고 워치만이 사역을 재개를 도왔다. 그랬네. 48년에. 그리고 49년도에는 워치만이가 위트니슬리를 타이완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10명의 가족이잖아요. 애들 8명에다가. 워치만, 위트니슬리 부부 둘.
그래서 약 8평 되는 일본 집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8평밖에 안 되는 일본 집에서 살았대. 위튼실리가 10명 식구가. 그러니까 그때 불면증과 우울증을 알았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불쌍하네요. 예? 근데 타이완에서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 미국에 지금 이제 이거는 이게 제가 전화로 새벽 2시, 3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이분이 나이가 93세 되나 아버지. 정정하시더라고. 그래도 실명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알고 싶은 사람은 뭐 개별적으로 얘기해주면 알려주겠지만 실명을 밝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H라고 하는 HD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이니셜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위트니스 리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아주 처음부터 같이 있었대요. 초기부터. 이분이 안 건 싱가포르에 자기 선교사 있었는데 어디에 있으면 내비게이터에 있었대요. 원래가. 그런데 그 워치먼니는 위트니스 리의 기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트니스 리는 워치먼니가 뭐 자기를 완전 신뢰했다, 뭐 100%다, 뭐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말은 다 들어봐야 돼. 잠깐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셔야 되면, 뭐 여러분들이라면 지방교회도 되고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가게 생겼는데 방송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보력이 가장 뛰어날 거예요. 그건 뭐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지금 저를 막 뭐라고 하고 뭐 나무라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해도 속일 수 없는 한 가지는 저보다 정보력은 적다. 제가 워치먼이나 위트니스를 아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듣는 분, 누구든지 한국에서 저보다 많이 워치먼이나 위트니스를 아는 사람은 적을 거다. 없다 이렇게는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을 거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워치먼이가 위트니스를 타이완에 보낼 때 뭐 믿고서 뭐 얼굴 쳐다보고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미담 우리가 들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워치먼이는 위트니스의 기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건 다 그대로 녹음된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형제예요. 지금 살아계세요. 93세 정도 될 거예요. 정정하더라고요. 얼마 안 됐으니까. 위트니스 리의 기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위트니스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보다 나이가 좀 많은 여자 동역자를 같이 사역하도록 타이페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서 왕노릇 하지 마. 이 소리지. 근데 위트니스 리는 뭐 솔직히 뭐 워치맨이 공산 거기에 갇혔고 52년도에 체포됐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위트니스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근데 위트니스 리는 그 여자 동역자가 자기 사역에 방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 경쟁 대상이 될까 봐서 그 동역자를 대만의 시골로 보내서 복음 전파하라고. 시골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이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하신 솔직히 말하면 캘리포니아에 LA에서 아예 그 지방교 시작될 때 위트니스 리 초기부터 있었던 장로예요. LA 지역에 어느 도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알려줘요. 그냥 그런 분이 저에게 증언해 준 거예요. 브라더 유 그러면서 증언해 준 거예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위트니스 리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취해서 그 여자 동역자를 멀리 보내버린 부분에서 이거는 그분 말이에요. H라는 분. 보내버린 부분에서 위트니스 리의 야망을 볼 수 있으며 야심은 여기에서 나오네.
거참 이상하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비판이 도로 자기에게 비판이 될 거라 했잖아. 마태복음 7장에. 그 봐요. 여기 대본 여기 야심이 나오지. 누가 야심이나 내가 말해보자고 했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5년도에는 타이완의 교회가 5년 만에 400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했다. 예, 대단하네요. 예. 인수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지? 예? 예, 한면으로 좋지만은, 예? 예,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예. 그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신천지가 인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신천지가 인수가 얼마인 줄 아냐고. 10만도 넘어요. 예? 예? 10만 넘은 지는 오래됐대요. 예. 30만 된대요. 예? 인수 되게 좋아하시던데, 예? 인수들 되게 굉장히 관심하시던데,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워치만이가 처음부터 작은 무리로 생각했잖아요. 작은 무리로, 리를 플락. 작은 무리로 존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커지니까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소군이 대군이 됐다고 그랬거든. 쇼큰 이랬거든. 쇼큰 작은 무리. 근데 나중엔 따이큰 됐다. 큰 무리가 됐다고. 예? 작은 게 좋은 거거든. 작았더라면 이렇게 부패 안 되지. 예. 그래갖고 이제 자녀들을 좀 고생을 시켰나 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안쓰러워요. 예? 위트니스에 대해서. 그래서 잘 돌보지 못했고 굶고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심적으로 늘 이렇게 어려웠던 위트니스가 장남 티모티가 제안한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그래서 위트니스가 대만과 필리핀의 부자 성들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티모시에게 장남에게 준 거지. 그래서 티모테는 그 돈을 갖고 미국 뉴욕에 와서 화려한 처음에는 중국 식당을 했대요. 중국 식당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형제 성도들이 모르잖아 지금. 이거 모르잖아. 에? 응? 제가 말씀드릴게. 자세히 말씀드릴게 앞으로. 에? 차이니스 레스토랑 크게 했대요. 근데 그게 망한 거야. 근데 이제 티모테가 이게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에? 그 사람 여기저기 이 도시 저 도시에 여자들을 두고 있었다 이거지. 그걸 자랑했대 또 다니면서. 에?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사업이 망한 뒤에 티모테는 대만으로 돌아왔다 그래 있습니다. 에? 그러면 그걸 누가 말했냐? 에? 여기저기 여자들이 있었다. 티모테가 문란한 생활했다. 그리고 어디 말했냐? 스티브 이지트가 쓴 책이 있어요. 예? 미국에서의 주의 회복의 역사라는 책. 그거 제가 스티브 형제하고도 제가 통화했습니다. 예? 2번 통화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위트니스는 장남, 차남이 다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장로 자격도 없다고 위트니스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냐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무슨 큰 사역을 한다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이 망하고 대만으로 돌아온 티모티는 장남 아버지에게 두 번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좀 돈 좀 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예.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니까 예? 예. 그렇게 아시고 예.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아 이런 거를 제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노력을 하고 힘이 되고 잠 못 자고 그런지 아세요? 예? 그거를 모르고 막 저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아 왜 저를 보라고 해요? 예? 저는 한국 형제도 될 수 있어 말 안 하는데. 예?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저희 가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예? 저희 가정에 아직도 거기 나가는 분들하고 난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예?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와치만이나 위트니스리 교리는 분리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잖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배타적인 교회잖아요. 어쨌든 exclusive. 그걸 부정할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단이 임원이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예? 배타적이니까. 예? 다른 데는 다 아니고 우리만 기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아니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형제 간에도. 예? 그런 잘못된 교리, 편협한 교리, 교만한 교리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누가 합니까? 잘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 어떻게 좋게 말해줘요? 어떻게? 좋아야 좋다고 말하죠. 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거기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만 좋다고 하지. 예? 구석구석을 찾아보면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다 우울증에다가 자살에다가 예? 그 외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예? 저는 한국 형제들 예? 사건 있잖아. 사건 예? 자료가 있어요. 예? 내가 안 읽잖아요. 예? 서로 예의를 차리자고.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저를 공격하세요? 분명하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디모데는 그 마다들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기에 사업이 망했다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 H라고 하는 미국 옛날 그 장로님이에요. 예? 예. 캘리포니아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이 망한 뒤에 대만으로 돌아왔다는데 두 번째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돈을 대달라고 했고 아버지한테 시애틀에 세계 박람회, 시애틀 월드 페어에 가서 사업을 하겠으니까 돈을 좀 대달라고 했다 이거야. 그래갖고 시애틀 세계 박람회 전시장에서 칸막이가 된 점포자리를 열어놓고 홍콩에서 들여온 비싼 양복과 옷들을 파는 것을 했다 이런 거야. 어? 사업을 했다 이거야. 누가? 티모티라는 장남. 이것이 1957년도에 일어난 일이래요. 위트니스가 미국 온 건 60년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60년. 근데 이제 벌써 미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티모티가 50년대예요. 57년. 이때. 근데 이 사업도 여전히 실패했다네. 그래갖고 이 일로 돈을 이제 위트니스에게 빌려줬던 대만과 마닐라 성도들이 필리핀, 중국인들이죠. 마닐라에. 성도들이 대단히 화가 났고 그 화가 난 부자 성도들이 일어나서 위트니스가 대만과 마닐라를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자 미국에 있는 티모티와 합류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이분의 말로는 이게 60년이 아니에요. 58년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 방문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했네. 그래갖고 그가 미국에 온 동기는 mixe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나이 드신 93세 되신 그 나이 든 그야말로 장로 형제 입에서 mixed라는 말을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경건하더라고 지금도. 경건이 뚝뚝 떨어져. 우리 줌으로 했거든요. 대화를 서너 명이. 그런데 그때 mixed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위트니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좋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57년, 58년 당시에 위트니셀리가 대만에 있을 때
몇몇 성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할 때 위트니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에는 아직 지방교회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면 오스틴 스팍스가 세운 미니스트리 스테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었대요. 그곳에 가라고. 그곳에 가서 생활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57년, 58년도에는 미니스트리 스테이션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루이스빌 이렇게 텍사스에 있는 루이스빌 이렇게 세 군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얘기 모르시잖아요. 지방교회 계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것 좀 얘기해. 나에 대해서도. 아니 나도 정확하지도 않은 나에 대해서 그저 말하고 싶은가 보죠. 뭔가 좀 안 좋게. 그렇게 말하는 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가치가 없고 사람 앞에 가치가 없어요. 위트니스리는 시애틀에서 티모테와 합류를 했대요. 그래갖고 티모테의 망한 사업으로 인해 창고에는 홍콩에서 가져온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랬네요. 안 팔리니까. 그 세계 박람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 칸을 빌려가지고 옷 장사를 했는데 안 팔렸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그 옷이 가득했대. 그래갖고 위트니스리는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폴 마라는 형제랑 연결이 됐는데 위트니스 폴 마라에게 자기를 데리고 미국 전역에 오스틴 스팍스 교회에서 생활하는 중국 성도들에게 자기를 좀 인도해달라고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폴 마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말해준 그 H라고 하는 형제에게 증거하기를 위트니스리는 중국 성도들을 방문할 때마다 숙소 코너에 앉아서 Oh God, have mercy on me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중국 성도를 방문할 때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가 대만에서 미국에 왔을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걸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내가 딴 데서 들었어요. 스티브 이지트가 쓴 책에 있을 거야 아마 이 책이 이 글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폴 마라는 형제가 위트니스를 데리고 로스앤젤레스 간 게 1959년도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아는 정보는 다 틀린 거예요. 60년도에 뭐 갔다, 도망갔다. 이건 다 틀린 정보야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혼합된 거야 이게 연도가. 이분이 지금 얘기한 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제 59년 당시에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워치만이 처남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냐면 사무엘 창이에요. 그러니까 위트니스 부인 장핀회 여사 있잖아. 워치만이 부인의 동생, 남동생 사무엘 창이 살고 있었다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지방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 사무엘 창 워치만이 처남 그 집에서부터 시작됐대요. 근데 그 집에 잔 인갈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잔 인갈은 초기 멤버인 거지. 그 초기 멤버를 내쫓으면 안 되지. 함께 시작했잖아요. 그리고서 사무엘 창 그리고 몇몇 미국 성도들, 중국 성도들 7, 8명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방문한 위트니스리는 거기 소규모 집회를 하고 다시 폴마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간 뒤에 로스앤젤레스 있는 형제들은 이렇게 가정에서만 모일 게 아니라 지방 입장을 취해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한 게 60년도라는 거예요. 60년도. 그러니까 60년도에 이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설처럼 믿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형제들이 위트니스리에게 공식적으로 지방 입장을 취해서 교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 그게 60년도, 61년도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62년도에 위트니스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했고 이게 바로 이제 엘든홀 이전의 역사라고. 엘든홀 그 이후에 이제 얻었나 봐. 엘든홀은 뭐 형제회 누구더라? 뭐 제임스 테일러인가 뭐 누구 테일러 아들인가 누구의 소유, 그거를 이제 산 건가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